네, 그리고 한 분 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하면 이분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참사 당시에 세월호 가족 대책위 법률 대리인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법률 지원 활동을 해 오셨고요. 그 후에 20대 국회에 진출을 해서 사회적 참사 특조위 구성 등에 관련된 입법안을 직접 만들었던 분입니다. 일명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는 분이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뉴스 접하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구조 과정, 네. 그리고 참사 당시 현장 대응 과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왔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들의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가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였고요. 네. 그래서 어제 가족분들하고 좀 얘기도 나눠봤는데 굉장히 분노하시고 굉장히 뭐 또 한편으로는 허탈해하시고 음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로 금시초문이었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이 관련 내용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있어 왔거든요. 예, 뭐 예를 예. 들어서 뭐 123 정장이 현장에서 이제 구조 작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잡다하고 불필요한 지시가 많이 내려왔었다라든지, 네네. 또 현장에 도착해서 뭐 구조 활동보다는 영상 촬영과 촬영된 영상을 빨리 보내라고 재촉을 막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었는데, 네. 아까 이제 조사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생사에 관해서 지금 뭐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어쨌든 긴급하고 응급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지시가 내려오고 있는 환자를 방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 음. 당시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네. 이 정도의 일은 그래도 없었을 것이다. 얘기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예. 지금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김진희 과장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이제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조사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 강제 수사가 아닌 조사가 갖고 있는 한계를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건 바로 수사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방금 이제 조사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을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넘어서려면 기존에 있는 자료가 아닌 그것을 넘어선 자료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예. 또 관계자들의 진술도 보다 폭넓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은 조사보다는 수사로 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 어제 그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이 사실을 공개하기 전에도 세월호 유족분들은 계속 어떤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어제 이제 이 사실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재수사 요구의 어떤 뭐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이건 더 이제 더 강화가 된 것 같은데 좀 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희 과장은 이 자료는 어디서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다 있던 자료다. 검찰 수사 때도 확보했던 자료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 검찰 수사부터가 좀 부실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다 아시겠지만 123 정장만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도 네. 그동안 많은 언론들이 제기했던 외압 의혹들이 있었어요. 아하. 어떤 적용 법령을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든지 예. 또는 압수수색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든지 하는 보도는 계속 있어 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스스로의 의지 문제도 있었겠지만 또 네. 외부에서의 압력도 있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수사가 그렇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사법적으로 재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의원님? 지금 그 이기 특조위, 지금 사회적 참사 특조위라고 불리는 네. 어제 결과를 발표한 그 위원회에는 네.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수사를 의뢰하면 예. 검찰총장은 예. 그 법에 따르면 예.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아, 있습니다. 의무 규정이네 그러면 그건 네, 강제로? 예. 예, 의무구정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때, 그리고 예. 이번에 법사위 국정감사 때 음. 저 조항을 방금 말씀드렸던 그 조항을 들면서 네. 만약에 사회적 참사위원회가 사건들을 수사 의뢰하면 예.
세월호 참사 관련된 사건들 수사 의뢰하면 이 법에 따르면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럴 것이냐라고 물었고 예. 거기에 대해서 거듭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예, 예. 그리고 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예를 들면서 예. 과거에 한두 차례 수사가 됐다 하더라도 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다시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예. 이번에 특조위가 이번 어제 발표된 내용 그리고 다른 내용까지 포함해서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은 음. 저는 검찰은 특별한 조치를 예. 통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특조위가 발표한 어떤 이 특정한 요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또 묻혀 있을 다른 어떤 진실에 대한 어떤 광범위한 수사의 필요성도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연하게는 수사 의뢰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뭐 특조위가 2개 정도를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아, 있고요. 이미 해놓은 게 어제 있습니까? 발표한 내용 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소식을 듣고 좀 알아봤더니 연말까지 추가로 더 몇 건을 더 하겠다는 겁니다. 아하, 예. 그리고 지금 세월호 가족분들은 시민분들의 서명을 받아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네. 검찰의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예. 윤석열 총장이 약속한 바를 지킨다면은 음. 꽤 넓은 폭의 예.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미 그 수사 의뢰가 들어간 게 몇 건이 있고 추가로 있다면 이거는 파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수사할 게 아니라 뭐 특별 수사단이라는 걸 꾸려갖고 종합적으로 좀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인사청문회 때나 국정감사 때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특별한 조치의 예로 예. 검찰총장 수사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건 총장이 직권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네, 검찰의 내부 규칙에 따라서 중요 사건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예.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야 될 경우에는 예. 수사단을 만들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총장에게 제가 그 규칙을 예로 들어서 질문했고 네.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네. 이거는 좀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 결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재수사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미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그러니까 그좀 빨리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소망을 좀 그 윤석열 총장이 이 방송 좀 들었으면 좋겠고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 전에 그 당시 세월호 참사 직후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 당시 법무부 장관이 또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점을 제기하신 바가 있었습니까, 의원님이?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네. 뭐 저는 그 당시에 뭐 아시다시피 뭐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 전모를 알 수는 없지만 네. 당시에 보도됐던 언론에 따르면은 죄명 적용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죠. 아, 언론 보도에 나왔었습니까, 그 얘기가?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때 광주지검이 수사하는데 해경 서버 압수수색하지 말라라고 여러 차례 전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도가 이제 크게 된 바가 있었었는데 그건 저도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이 그 적용하는 죄목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었다고요? 법무부 장관이라고 제가 오늘 인터뷰에서 언급한 건 아니고 아마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법무부 장관인지 그럼 당시 수석이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검찰이 재수사의 그 항목 중에 하나가 그럼 당시 검찰 수사도 그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외압 의혹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수사가 될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요. 정말 지금 묻혀 있는 진실이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은 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회 차원에서 어떤 입법적으로 이게 좀 그 뒷받침이 되거나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그러니까 세월호 특조위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사 의뢰를 하면 검찰총장이 특별한 조치를 하도록 만든 조항 말고도 예. 무제한으로 특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특검 카드가 있을 수 있습니까? 특검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검찰 수사로 부족하다 그러면 특검 요청을 하면 네. 무제한으로 요청할 수 있고 또 특검 요청을 하면 일기 특조위와는 달리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그 특검 요청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특조위가 필요에 따라서는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 카드를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